샬롬, 붉은 추장의 몸값. 어쩐지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 이 유괴 사건을 계획한 건 나와 빌이 남부 엘라베마에 갔을 때야. 나중에 빌이 말했듯이 우린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아서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 엘리베마에는 핫케이크처럼 납작한 마을이 하나 있어. 그런데 우습게도 마을 이름은 꼭대기란 뜻의 서미트야. 그곳 주민들은 모두 농사를 지었는데 온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 빌과 나는 둘이 합해 600달러쯤 갖고 있었지만 서부에서 가짜 복덕방을 차리고 한몫 잡으려는 2000달러는 더 필요했지. 우리는 여관 계단에 앉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쑥덕쑥덕 의논했어. 그러다 이런 촌구석 사람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이 하나를 유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지. 이곳은 사건이 벌어져도 신문사에서 요란스레 기사를 써댈 염려가 없는 시골이었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 기껏해야 농업신문 같은데 한두 번 기사로 나오다 말겠지. 아니면 순경이나 얼빠진 경찰 견학에 쫓기는 게 고작이거나. 우리는 마을 유지인 도시트 영감의 외아들을 점 찍었어. 그 영감은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아주 잘인곱이라고 하더군. 글쎄. 교회에 헌금 한 푼 낸 적 없고 저당 잡은 물건이 기한이 되면 인정사정 없이 팔아버렸대. 영감의 아들은 10살로 죽은 깨투성이에 머리카락은 불구스름했어. 우리는 도시트 영감이 아무리 구두쇠라 해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2000달러는 낼 것이라고 믿었지. 마을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는 삼나무가 우거진 작은 언덕이 있었어. 이 언덕 뒤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우린 거기에 먹을거리를 갖다 두었지. 그리고 저녁에 마차를 한 대 빌려 타고 영감네 집 앞으로 갔어. 마침 꼬마가 담 위에 있는 새끼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있더군. 얘 꼬마야. 비리 마차에서 내려 말을 걸었어. 과자 사러 갈 건데 너도 갈래? 꼬마는 돌멩이를 빌의 눈에 명중시켰어. 아이쿠 아파라. 빌이 눈을 감싸며 말했어. 우리는 사나운 흑곰처럼 날뛰는 말썽꾸러기 꼬마를 마차에 밀어 넣었지. 이놈의 영감한테 500달러는 더 울어내야 되겠는걸. 빌은 눈두덩이를 어루만지며 두털거렸어. 동굴로 돌아온 나는 숲속에 말을 메어 놓은 다음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마차를 돌려주었어. 그러고는 걸어서 동굴로 돌아왔지. 빌은 긁히고 멍든 얼굴에 온통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 동굴 입구에 커다란 바위 뒤에 모락불 피워 놓았는데 꼬마는 붉은 머리칼에 매의 깃털을 2개 꽂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를 보고 있었지. 내가 다가가자 꼬마가 막대기를 들이대면서 소리쳤어. 야 백인놈아, 이 평원에서 이름만으로도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붉은 추장의 땅에 감히 인사도 없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 꼬맹이 녀석 아주 신났어. 빌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정강이에 난 멍든 상처를 보며 말했어. 인디언 놀이에 푹 빠져 있지. 나는 덫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헝크인데 붉은 추장한테 잡혀서 내일이면 머리 가죽이 벗겨질 거야. 이 말썽꾸러기한테 정강이를 한번 차여보라고. 눈앞에서 별이 반짝일 테니까. 꼬마는 자기가 유괴되었다는 사실도 잊은 듯 아주 신이 나 보였어. 녀석은 나를 뱀 눈깔이라 불렀어. 뱀 눈깔, 부하들이 싸움을 끝내고 오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널 불태워 죽이겠다. 꼬마가 호령했어. 저녁을 먹을 때도 꼬마는 빵과 베이컨과 고기 국물을 입안에 가득 넣은 채 짓거려 댔지. 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한 번도 야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도 주머니 쥐를 잡아 기른 적은 있어. 난 저번에 생일이 지나서 9살이야. 학교 가는 건 정말 재미없어. 쥐가 말이야.
아주머니가 달걀을 6개나 먹었어. 이 숲에 정말 인디언이 있어? 고기 국물 좀 더 줘. 나무가 움직이네. 바람이 부는 거야.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5마리가 있어. 헝크, 넌 왜 코가 빨갛지? 우리 아빠는 부자야. 별은 뜨거워. 토요일에 난 애들을 2번이나 때려줬어. 계집 애들은 싫어. 너희는 노끈 없이는 두꺼비를 못 잡지. 황소도 울어. 에이머스의 발가락을 6개나 돼. 앵무새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원숭이나 물고기는 못해. 얼마에 얼마를 더하면 12가 되는지 알아? 꼬마는 2, 3분마다 자기가 인디언이라는 걸 떠올리고는 막대기를 들고 동굴 입구로 슬금슬금 다가가 못된 백인 놈이 숨어있는지 살피겠다고 목을 빼며 두리번거렸어. 이따금 인디언처럼 아바바바 소리를 지르며 비를 겁주기도 했지. 붉은 추장,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왜? 꼬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집은 하나도 재미없어. 이렇게 야영하며 노는 게 좋아. 뱀눈깔, 설마 날 집에 데려가려는 건 아니지?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 동굴에 조금 더 있을 거야. 야, 신난다. 이렇게 재미있는 건 난생 처음이야. 우리는 11시쯤 자려고 누웠어. 담요를 깔고 붉은 추장을 가운데에 눕히고는 얇은 이불을 덮었지. 꼬마가 달아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 녀석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막대기 총을 들고서는 나와 빌에 귀에 대고 이놈들 가만히 있어 하고 외쳐댔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꼬마는 상상을 부풀려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러댔어. 이런 형편이니 잠은 다 잤지. 날이 셀 무렵 빌이 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었어. 놀라서 후닥닥 일어나 보니 붉은 추장이 빌의 가슴에 걸터앉아 머리카락을 잡고는 칼로 잘라내려고 하지 뭐야. 간밤에 말한 대로 꼬마는 정말 빌의 머리 가죽을 벗기려 한 것이야. 나는 재빨리 칼을 빼앗고는 꼬마를 자리에 눕혔어. 빌은 이 일로 얼이 빠져버렸지. 빌은 다시 눕긴 했지만 꼬마가 곁에 있는 동안은 절대 눈을 감지 않았어. 나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지. 그러다 해 뜰 무렵에 붉은 추장이 날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 나는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여 물고 바위에 기대 앉았어. 절대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야. 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깨가 좀 결려서 말이야. 일어나 앉아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거짓말. 쌤, 무서운 거지. 요 꼬마 녀석이 해가 뜰 때 널 불태워 죽이겠다고 해서 진짜 그럴까봐 겁났지. 정말이지. 이 녀석. 성량이 있다면 그걸로도 남을걸. 이건 큰일이야. 이런 말썽꾸러기를 데려가려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이런 개구장일수록 부모는 더 귀여워한다고. 넌 붉은 추장을 깨워 아침을 준비해. 난 마을을 살피고 올게. 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마을 쪽을 내려다 보았어. 마을 사람들이 낙과 갈퀴를 들고 유괴범을 찾아 여기저기 뒤지는 모습을 기대했지. 하지만 눈에 띄는 거라곤 한 농부가 노새를 몰며 밭을 갈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이었어. 겨울 바닥을 뒤지는 사람도 없었고 슬퍼하는 부모에게 아무 단서도 없다는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도 없었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적하고 나른하기만 했지. 아마도 늑대들이 귀여운 새끼 양을 납치한 걸 모르나 보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아침을 먹으려고 언덕을 내려갔지. 동굴에 가보니 빌이 벽 쪽에 붙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 꼬마가 야자 열매의 절반 크기만 한 돌을 빌에게 던지려 했어. 이 꼬맹이가 시뻘겋게 익은 감자를 내 등에 놓고 발로 마구 먹겠어. 그래서 뺨을 한 대 때렸던 이 난리야. 샘, 너 총 가지고 있지. 나는 꼬마에게서 돌을 빼앗았어. 꼬마는 이를 갈았지. 두고 봐. 붉은 추장을 때린 녀석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아침을 먹은 후 꼬마는 노끈으로
둘둘만 가죽 조각을 주머니에 꺼내더니 끈을 풀며 동굴을 나갔어. 또 뭘 하려는 거지? 설마 달아나지는 않겠지. 걱정 마. 집에 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그나저나 몸값을 받아낼 계획을 짜야지. 마을이 조용한 걸 보니 꼬마가 없어진 걸 모르는 것 같아. 아마도 식구들은 꼬마가 친구 집에서 잤겠거니 하고 있나 봐. 하지만 오늘 아래는 알게 되겠지. 이따 밤에 2,000달러를 내고 아이를 찾아가라고 영감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그때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렸어.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꼬마가 가죽끈에 매달린 돌멩이를 빙빙 돌리고 있었어. 붉은 주장이 주머니에서 꺼낸 가죽 조각은 돌팔매질에 쓰이는 것이었지. 나는 재빨리 피했지만 발은 피하지 못해서 달걀만한 돌은 빌의 왼쪽 귀를 명중했어. 빌은 아이쿠 하며 설거지 물을 끓이고 있던 냄비를 뒤엎고 불 위로 넘어졌어. 나는 기절한 빌의 머리에 30분 동안이나 찬물을 끼얹어 주었지. 빌은 깨어나자마자 말했어. 샘,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굴 가장 좋아하는지 알아? 빌, 진정해. 금방 나을 거야. 어린아이라면 모조리 죽인 헤롯 왕이야. 샘, 날 혼자 두지 않을 거지. 나는 동굴 밖으로 나아가 꼬마를 붙잡고 얼굴에 주근깨가 따닥 소리 나도록 때려 주었어. 너 얌전히 있지 않으면 집으로 쫓아버린다. 장난으로 그런 건데. 꼬마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어. 헝크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헝크는 왜 날 때렸지? 뱀눈깔, 날 집으로 보내지 마. 약속하면 얌전히 있을게. 대신 블랙 스카우트 놀이를 시켜줘야 해. 난 그런 놀이는 몰라. 빌 아저씨랑 해라. 나는 일 때문에 나갔다 올 테니까. 자, 안으로 들어가서 아저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렴. 안 그러면 집으로 보내버릴 테야. 나는 꼬마와 빌을 억지로 화해시킨 다음 빌에게 말했어. 빌, 나는 이웃 마을에 가서 유괴 사건에 대해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볼게. 오늘 중으로 도시트 영감에게 편지를 써서 몸값을 어떻게 내야 할지 알리는 게 좋겠어. 쌤, 난 여태껏 지진도 화재도 홍수도 경찰도 그 무슨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너를 도왔어. 하지만 이 꼬마한테는 두 손 들었어. 부디 이 꼬마랑 단둘이 오래 있게 하지마. 점심때쯤 돌아올게. 너무 걱정 마. 조금 좀 놀아주면서 얌전히 데리고 있어. 자, 도시트 영감에게 편지를 쓰자. 빌과 나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 편지를 썼어. 그 사이 붉은 추장은 담요를 두르고 왔다 갔다 하며 동굴 입구를 감시했지. 빌은 몸값을 1,500달러로 내리자고 사정했어. 부모의 자식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다지만 저런 죽은 깨투성이 말썽꾸러기 녀석을 가지고 2,000달러나 우려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 1,500달러면 충분해. 모자라는 게 내 목에서 빼도 좋아. 모자라는 건 내 몫에서 빼도 좋아. 나는 빌을 안심시키려고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어. 도시트 영감에게 우리는 당신 아들을 외딴 곳에 숨겨놓았소. 아들을 찾고 싶으면 1,500달러를 내시오. 이웃마을로 가는 길 건너편 보리밭 울타리 앞에 나무 세 그루가 있소. 세 번째 나무의 맞은편 울타리 말뚝 아래에 상자가 있는데 오늘 저녁 8시에 거기에 답장을 넣으시오. 만일 경찰이 알린다면 2번 다시 아들을 볼 것이요. 돈을 지불할 경우 당신은 아들을 볼 수 있어. 만일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영영 못 본다는 걸 명심하시오. 겁없는 두 사람으로부터. 나는 편지에 영감의 집 주소를 쓰고 주머니에 넣었어. 막 가려는데 꼬마가 와서 말했어. 뱀눈깔, 네가 없는 동안 블랙스카우트 놀이를 해도 돼? 그래, 빌 아저씨가 놀아줄 거야. 그런데 그건 어떤 놀이냐? 내가 블랙스카우트가 되는 거야. 인디언이 쳐들어오는 걸 알려주려고 개척지 마을로 말을 타고 가는 거지. 난 인디언 놀이에 질렸어. 이젠 블랙스카우트가 되어 인디언을 막을 거야. 알았다.
인디언들은 물리치도록 빌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난 뭘 하면 되는데? 빌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꼬마를 쳐다보았지. 말이 되는 거야. 두 손을 짚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지. 말이 없으면 개척지 마을에 갈 수 없잖아. 붉은 초장에게 블랙 스카우트로 변한 꼬마가 말했어. 빌, 계획이 진행될 때까지 적당히 꼬마랑 놀아줘. 빌은 덫에 걸린 토끼처럼 울상을 지으며 엎드렸지. 자, 달려 속력을 내라고. 블랙 스카우트는 빌의 등에 올라타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어. 제발 쌤, 최대한 빨리 돌아와. 몸값을 $1,000 이하로 할걸. 야, 이놈아, 그만 차. 또 차면 일어나서 흠뻑 두들겨 줄 테다. 나는 이웃 마을로 갔어. 우체국과 잡화점을 겸하는 가게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었지. 수험이 덥수로 간 남자가 도시트 영감네 아들이 유괴당해서 마을이 야단 법석이래. 바로 이거야. 나는 완두콩 값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편지를 우체통에 슬쩍 넣고 가게를 나왔어. 1시간쯤 있으면 집배원이 변물을 가지고 서미트 마을로 간다고 우체국장이 그랬거든. 돌아와 보니 동굴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파이프를 물고 이끼 낀 두 개 앉아서 기다렸지. 30분쯤 지나자 빌이 숯불을 헤치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 그 뒤에는 꼬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따라오고 있었지. 빌은 모자를 벗고는 빨간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 꼬마도 2미터쯤 떨어져서 걸음을 멈추었지. 샘, 날 배신자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꼬마는 이제 없어. 내가 서미트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는 녀석이 엉덩이를 걷어차 쫓아버렸어. 몸값이 날아난 건 분하지만 안 그랬단 난 정신병원에 가야 했을 거야. 빌은 거치게 숨을 헐떡였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지. 빌, 가족 중에 심장병을 앓는 사람은 없지? 나는 뒤에 꼬마가 있다는 사실을 빌이 알면 심장마비로 쓰러질까봐 걱정되었어. 없어. 왜? 뒤를 봐. 빌은 뒤돌아 꼬마를 보더니 얼굴빛이 하얘져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러고 불을 마구 뜯기 시작하는 거야. 난 빌이 미친 건 아닌가 걱정했지. 기운내 빌. 편지를 보냈으니까 도시트 영감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밤에는 여길 떠날 수 있을 거야. 내 말에 빌은 겨우 기운을 차렸어. 나는 우리 계획이 들통나도 붙잡힐 일이 없도록 머리를 굴렀어. 돈이 놓인 장소는 우리가 말한 나무 외에는 허허 벌판이지. 그래서 만일 경찰이 따라오더라도 멀리서 금방 알아볼 수 있지. 나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그 나무에 올라가 정개구리처럼 숨어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어. 8시가 되자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울타리 말뚝 아래에 있는 상자에 뭔가를 넣었어. 그러고는 다시 페달을 밟으며 마을로 돌아갔지. 나는 1시간쯤 더 기다렸어.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나무에서 내려와 편지를 꺼내 들고 동굴로 돌아왔어. 그리고 빌과 함께 등잔 옆에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지. 겁없는 두 사람에게 내 아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좀 지나친 것 같군요. 그래서 새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 아들 조니를 데려와 $250를 내면 아들을 당신에게서 넘겨받겠습니다. 밤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은 조니가 사라져서 마을이 평온해졌다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보면 이웃들이 당신들에게 화를 내며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답니다. 도시트 영감. 이 악당 뻔뻔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빌을 보았지. 빌은 서글픈 눈을 하고 있었어. 샘, 겨우 $250잖아. 이 꼬마하고 하룻밤만 더 지냈다간 난 틀림없이 정신병원 신세를 질 거야. 도시트 씨는 참 너그러운 것 같아. $250밖에 요구하지 않는 걸 보면 샘, 이 기회를 놓치지 마. 휴,
솔직히 나도 이 꼬마한테 두 손 들었어. 이놈을 집에 데려다 주고 몸값을 치른 뒤 달아나자고. 그날 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도시트 영감네 집으로 갔어. 아빠가 은장식이 달린 총과 사슴 가죽 구두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일은 곰 사냥을 갈 수 있다고 꾀었지. 우리가 도시트 영감지 현관문을 두드린 건 정각 12시였어. 처음 계획대로라면 울타리 및 상자에서 1,500달러를 꺼낸 시각에 빌은 도시트 영감 손에 250달러를 건네고 있었지. 꼬마는 우리가 자기를 두고 갈 거라는 걸 눈치채고 거머리같이 빌의 다리에 매달리면서 소리를 질렀어. 도시트 영감이 반창고를 뜯듯 아이를 떼어냈어. 애를 얼마 동안 붙잡고 계실 수 있습니까? 빌이 물었어.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지만 10분쯤 붙잡아 둘 수 있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 우린 중부나 남부나 중서부의 줄을 지나 국경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을 테니까요. 빌은 이렇게 답하고는 즉시 걸음아 나 살려라 줄 행랑을 쳤어. 깜깜한 밤인데다 뚱뚱해서 달뛰지 못하는데도 빌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나보다 2km나 앞서가 있었단다. 끝.